네. 자, 녹화는 61번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383쪽 61번 설명부터는 녹화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주 8천주 이 주식의 우리 액면 금액은 한 주당 5,000원, 이거를 한 주당 4,800원에 할인 발행했네요. 발행하고 납입액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애입하였으며,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등 50만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없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괄호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이 없다고 하는 자료를 주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할인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5,000원짜리를 한 주당 4,800원씩. 그런데 할인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상계 처리해야 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 발생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이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먼저 상계시키고 남은 돈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없다 그랬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이 건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증가된 것은 한 주당 4,800원씩 8,000주 전액이 입금이 됐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세요. 4,800 곱하기 8,000주 3,840만원 나오는군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3,840만원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자, 대변을 자본금을 기록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식수만큼 액면가로 8호 40 4천만원이죠. 자본금 4천만원.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50만원. 자, 주어진 숫자 다 처리했습니다. 액면 금액은 자본금으로, 그 다음에 발행 금액은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나간 것은 대변의 현금으로. 자, 그러면 이제 차대변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대변이 더 커요. 네, 그래서 빼봅니다.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 뺀 금액이 차변에 와야 되는데 4050000에서 마이너스 3840000이 되죠. 빼보면은 210만원이 차변이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은 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10만원을 자본 감소시키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본 조정이라는 항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여러 개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있고, 감자 차손도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고, 자본 조정 항목은 자본의 감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본 조정이 전부 다 자본 감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있다. 네, 61번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62번으로 가볼까요? 유상증자 문제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 보통주 만주 한 주당 액면금액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1억 원이죠. 만 곱하기 만. 이 보통주를 한 주당 8,000원으로 발행하고 할인 발행했습니다. 또 주금이라는 건 주식 발행 대금이죠. 주금은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8천만 원이 입금됐겠네요. 한 주당 8,000원씩 발행했으니까. 단 이와 관련한 주식 발행 비용 200만 원은 즉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고, 그러면 8천만 원 들어왔다가 200만 원이 바로 빠져나갔겠네요. 그러면 7,800이겠네요.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이 있다는 걸 감안해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지금 할인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지 말고 2천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서 먼저 상계시켜라. 네, 그런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8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200만 원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800만 원 자산 증가되었고요.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로 1억 원이 기록되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차익이 얼마냐? 보면은 2,200입니다. 그렇죠? 2,200. 그런데 2,200이 전부 다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하면 안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 이걸 먼저 상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의 잔액이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 차변에 적어야 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상계시킬 때는 차변에서, 발생했을 때는 대변에서 발생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반대예요. 발생했을 때 차변에서 발생하고 만약에 상계시켜야 된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상계합니다. 2천만 원. 네, 그러면 이제 2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것만 200만 원만큼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200만 원. 네, 자본 관련 개념 과목들 이름이 약간 까다로워요. 이게 뭐 보통예금, 자본금 이건 뭐 간단한데 예를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네. 좀 질서 없이 보이는데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나올 수 있는 개념 과목, 네.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다. 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발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 차익, 그 차익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고 이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다. 자본 관련 개념 과목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주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63번을 보겠습니다. 63번. 자, 63번은 회사는 신주, 만주, 액면 금액은 한 주당 5,000원인데요. 이거를 한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할증 발행했습니다. 납입대금 전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450만 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당좌수표는 대변의 당좌예금이에요.
우리가 발행한 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할증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전부 인식하면 안 되고 일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시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분개를 차변에 오는 보통 예금이 있을 것이고 얼마가 오냐면 6,000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만주니까 6천만 원이 입금이 됐죠.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니까 5천만 원으로 기록이 돼야죠.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비용을 지급한 거 대변의 당좌 예금이 돼야 됩니다. 우리은행 450만 원. 이렇게 정리하고서 이제 차대변의 차액을 따져봐야 돼요. 자, 차변이 더 크죠. 대변이 지금 550만 원이 적습니다. 그 550만 원을 전부 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서 할증 발행했다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550이다 하면 안 되고 이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생각해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발생할 때 차변에서 발생했어요. 앞에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상계 처리할 때는 이 반대쪽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하고 200만 원을 다 상계시킬 수 있겠네. 왜? 그래도 잔액이 남으니까. 그러면 아까 550에서 200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계 처리했으므로 나머지 35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350만 원만. 그랬을 때 이제 대변의 합계도 6천만 원이 나와야 맞죠. 550에다가 600에다가 1000, 6천 딱 나오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보니까 63번까지가 전부 유상증자 관련된 문제들이 쭈루룩 나왔던 겁니다. 네.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64번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신한은행의 장기차입금 3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이것도 증자네요. 출자 전환이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3억 원을. 근데 이거를 은행에다가 이거 3억 원 우리 회사에 출자하라. 출자하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잘 나가는 회사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뭐 현금으로 받지 않고 좋아. 그러면 출자한 걸로 하고 3억 원어치 주식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출자 전환입니다. 부채를 출자 전환으로 돌리면은요, 기업은 증자가 되는 거예요. 증자. 차입금을 안 갚고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자본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출자 전환의 의미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출자 전환을 하기로 하고 어떻게 했느냐? 주식 2만 주를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주식 2만 주를 3억 원에 매입한 거예요. 3억 원에.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 차변의 부채 감소, 장기 차입금, 가로 열고 신한은행 금액이 3억 원 이렇게 부채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이 주식을 교부했으니까 자본금이 2만 주를 줬어요. 2만 주가 액면 금액이 한 주당 10,000원이니까 2억 원이네요. 2억 원. 자, 2억 원의 그 액면가 2억 원짜리를 3억 원에 유상증자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억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1억 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고 회사가 그 주식 시장에서 말이죠.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은 차입금 같은 것을 갚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의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시켜서 현금 그 유동성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부채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자 전환 방식의 사채 상환이에요. 자, 다음은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5번은 어떤 문제냐? 이것도 주식과 관련된 거네. 자본거래라는 얘기죠. 65번. 당사는 주식 3,000주, 액면가는 5,000원. 이거를 한 주당 4,000원에 매입 소각하고. 자,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했다. 이라는 말은요. 매입 소각. 이거는 바로 유상감자다. 이거는 유상감자. 유상감자입니다.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했다라고 하면은 유상감자가 되고요. 주주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그냥 결의했다. 그러면 무상감자가 됩니다.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는 그야말로 그만큼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러니까 기업이 결손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무상감자를 하게 되죠. 무상감자를 해서 만약에 50% 감자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액면가로 만약에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다. 50% 감자하면 얼마가 돼요? 그 액면가 10억 원이 5억 원이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그래서 법인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요, 최종적으로는 주주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주주가 책임질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이 65번은 무상감자가 아니고 주주에게 한 주당 4,000원씩 샀어요. 한 주당 4,000원씩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액면가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손해를 보긴 본 거예요. 최소한 자기 지분만큼은 받았어야 되는데 한 주당 지분이 5,000원인데 4,000원만 받고 주식을 포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본 거예요? 회사가 이익을 본 거예요. 법인이. 그래서 이건 감자 차익이 나옵니다. 감자 차익이. 자,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이 되겠죠. 주식을 소각하면은 발행에 반대니까 차변에 자본금이 옵니다. 액면가로
5,000원짜리 3,000 주니까 3, 5, 15, 1,500만 원. 자본금이 감소하고요. 대변의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한 주당 4,000원씩 해주었습니다. 3,000주 4, 32, 1,200만 원. 네. 자 보세요. 자본 감소를 1,500을 시키는데 회사의 자산은 1,200만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걸 감자 차익으로 감자 차익 계정 대변에 기록해 주면 돼요. 300만.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법인이 이익을 본 것은 다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65번은 유상감자의 문제이다. 유상감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건가요? 66번.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만 원을 5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3일 발행 약속어음으로 수령했습니다. 자, 66번은 지금 65번과 성격이 다릅니다. 65번은 감자이지만 66번은 보유하 자기 주식을 발행했다가 우리 회사가 또 샀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에요. 회계처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다는 건 우리가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66번에서 300만 원은 지난 3월 1일에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 주식을 샀을까요? 네, 우리가 법인은 말이죠.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냐면 예를 든다면 주식 가격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주식 가격을.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도 삼성전자 법인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입니다.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매입을 호가를 높여서 매입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목적이 그건 감자를 하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처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회복됐을 때 처분해 가지고 200만 원 더 받고 처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어음으로 받았네요. 주식 대금을. 그러면 미수금. 네, 미수금 3일이라는 회사에다가 팔았는데 미수금이 500만 원이 돼요. 여러분, 받으러움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받으러움이라는 건 매출 채권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아야 그게 받으러움이에요. 아니면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그게 받으러움.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처분하고 어음 받은 거니까 받으러움이 아닙니다. 미수금으로 그냥 해야 돼. 자,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자기 주식이 나간 거죠. 자기 주식이 대변에 갑니다. 사들였을 때는 차변이 자기 주식, 팔았을 때는 대변에 자기 주식. 300만 원짜리죠.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 300만 원. 자, 200만 원 이익을 뭘로 기록하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만 원. 개념 과목 이름들이 복잡하고요. 분류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둡시다.
예, 67번까지 하고 쉴게요. 67번. 보유 중인 자기 주식 30만 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이에요. 이것을 24만 원에 현금으로 처분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군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전기에 2월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만 원이 있다. 왜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또 알려주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또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네. 우리가 자본에 관련된 개정 과목 중에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서로 상계 처리하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서로 상계 처리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상계 처리합니다. 서로 상대 개정 과목끼리 상계 처리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67번에서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죠. 처분했으니까 현금이 24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대변의 자기 주식이 30만 원짜리가 매각이 된 거죠. 대변의 자기 주식 30만 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차변에 6만 원이 부족하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6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회사에 지금 2월 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만 원이 있어요. 이걸 먼저 상계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요 자본잉여금을 먼저 상계시켜 버리고, 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네, 지금 오늘 우리가 56번부터 67번까지 해봤는데요. 전부 자본 관련된 분계여서 뭐 시험에서 TAT 2급 시험에 자본 관련된 것이 뭐 이론이나 실무에 나올 수는 있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많으면 두 문제, 그렇지 않으면 한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384페이지. 내일은 384페이지 하면 되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